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0일, 21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캐슬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잦은 부상과 기복 심한 경기력으로 인해 중위권에 갇혀 있다. 에디 하우 감독에게 이번 첼시전은 팬들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박싱데이 일정으로 넘어가기 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캐슬의 핵심은 주포 닉 볼테마드다. 그의 유연한 드리블과 결정력은 첼시의 수비 라인을 괴롭힐 가장 강력한 무기다. 또한 에너자이저 앤서니 고든의 저돌적인 돌파와 전방 압박은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핵심 전술이다. 중원의 사령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첼시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뉴캐슬은 조디들의 일방적인 함성을 등에 업고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로 첼시를 압박하는 특유의 헤비메탈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첼시는 엔초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상위권에 안착했다. 홈과 어웨이에서의 편차도 거의 없으며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도 대단히 좋다. 첼시의 에이스는 콜 파머다. 그의 천재적인 센스와 왼발킥은 뉴캐슬의 촘촘한 두 줄 수비를 깰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 있다. 최전방의 페드루 네투가 뉴캐슬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득점을 노려야 하고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버티는 중원은 뉴캐슬의 거친 압박을 유려한 패스워크로 풀어내야 한다. 첼시는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뉴캐슬의 역습 한 방을 경계하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은 변수가 많은 구장이다. 뉴캐슬의 경우 홈에서만큼은 강팀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팀이다. 첼시의 젊은 수비진이 뉴캐슬 홈 관중의 야유와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팀 모두 부상자 명단이 길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요소다. 치고받는 공방전 끝에 결국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11승을 거두며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4패라는 기록은 그들에게 다소 낯선 수치다. 이는 수비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에티하드에서의 시티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시티의 승리 공식은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의 발끝에 있다.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득점력은 웨스트햄의 무너진 수비 조직력을 파괴할 가장 확실한 무기다. 또한 천재 필 포든의 사이 공간 침투는 상대의 템백 수비를 허물 핵심 열쇠다. 시티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반코트 게임을 펼치며 다득점 승리를 통해 선두 추격의 불씨를 지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며 강등권 싸움을 벌이는 처지가 되었다. 웨스트햄은 16라운드까지 9패를 당하는 동안 수비진은 자동문처럼 열렸고 공격진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웨스트햄의 유일한 희망은 제로드 보엔의 개인 능력에 의한 역습이다. 그의 빠른 발과 돌파력이 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해야만 기적을 발할 수 있다. 수비에서는 캡틴 맥스 킬먼이 인생 경기를 펼쳐야 하며 골키퍼 알퐁스 아레올라의 선방쇼가 반드시 필요하다. 웨스트햄은 자존심을 버리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나선 뒤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점 한 점이라도 챙기려는 생존 모드를 가동할 것이다. 이변을 기대하기에는 두 팀의 전력 차와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크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득점 기계를 가동하는 반면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수비가 더욱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혼란을 필두로 한 맨시티의 공격진을 웨스트햄의 느린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맨시티가 전후반 내내 점유율을 가져가며 어렵지 않게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공격 축구가 이번 시즌 들어 상대에게 간파당하며 고전하고 있다. 11위라는 순위는 빅식스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토트넘의 반등 열쇠는 역시 주포 히샬리송 지안드라지의 발끝과 결정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슈팅 능력과 뒷공간 침투는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특히 리버풀전 통산 기록이 좋은 리버풀 킬러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토트넘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수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놓는 특유의 공격 전술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 하에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패배를 기록 중다. 7위라는 성적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를 의미한다. 리버풀의 핵심은 여전히 킹 모하메드 살라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은 토트넘의 넓은 뒷공간을 유린할 주목이다. 또한 중원에서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와 도미니크 소보슬러이의 기동력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다. 리버풀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알리송 베커 골키퍼의 선방 능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리버풀은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발생하는 배후 공간을 살라의 속도로 공략하는 빠른 역습 전술을 준비할 것이다. 토트넘은 홈이점이 있지만 최근 기세가 꺾였고 리버풀은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지만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하다.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라는 악재까지 안고 있다.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 것이며 스쿼드 퀄리티에서 앞서는 리버풀이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라이프치히는 올레 베르너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무기로 리그 2위를 질주하고 있다. 9승을 거둔 파괴력은 리그 정상급이다. 라이프치히의 공격은 주포얀 디오만데가 이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은 레버쿠젠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 치명적인 무기다. 이 선에서는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와 포르잔 웨드라우고가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을 지원한다. 수비의 핵 빌리 오르반과 카스텔로 리케바는 단단한 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측 풀백 다비드 라움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팀의 주요 득점 루트 중 하나다. 라이프치히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레버쿠젠을 압박하여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레버쿠젠은 주축 선수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카스페르 율만 감독의 지휘 아래 조직력을 재정비하며 4위를 지키고 있다. 레버쿠젠의 새로운 에이스는 말릭 틸만이다. 이 선에서 보여주는 그의 센스 있는 연계와 득점력은 팀 공격의 새로운 엔진이다. 킥의 마법사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의 왼발은 여전히 날카로워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라이프치히를 위협할 것이다. 최전방에서는 부활을 노리는 파트리크 시크가 문전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레버쿠젠은 원정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스쿼드의 연속성과 조직력 면에서 레버쿠젠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하고 공격 자원들의 폼이 절정에 올라있는 상태다. 반면 레버쿠젠은 대대적인 스쿼드 변화 이후 조직력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어 기복이 존재한다. 레버쿠젠 수비진이 라이프치히의 속도전을 제어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유벤투스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유벤투스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구축했지만 오무가 말해주듯 공격 작업에서의 세밀한 부족으로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 치른 7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못했다. 유벤투스의 창끝은 세르비아 폭격기 두산 블라호비치다. 그의 결정력과 포스트 플레이는 로마의 수비진을 공략할 핵심 무기다. 또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난 케난 일디지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는 답답한 공격의 혀를 뚫어줘야 한다. 유벤투스는 홈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로마의 공격을 차단한 뒤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AS 로마는 지안 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의 지휘 아래 뭐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10승을 거둘 만큼 파괴력이 있지만 5패를 당할 정도로 기복도 심한 편이다. 로마의 핵심은 최전방의 아르템 도브비크다. 그가 제공권을 장악하며 블라호비치와 득점 대결을 펼쳐야 하고 캡틴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해야 한다. 로마는 원정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유벤투스의 수비벽을 허물려 할 것이다. 스타일이 명확히 대비되는 매치업이다. 유벤투스는 지지 않는 축구를, 로마는 이기거나 지는 축구를 하고 있다. 유벤투스의 수비 조직력이 로마의 화력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로마 역시 공격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다.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의 맞대결은 전통적으로 홈팀이 강세를 보다. 치열한 전술 싸움이 펼쳐질 것이며 끝내 홈팀 유벤투스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에버턴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버턴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지휘 아래 홈구장인 힐 디킨슨 스타디움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있다. 9위라는 순위는 그들이 더 이상 강등권을 걱정하는 팀이 아님을 증명한다. 에버턴의 무기는 강력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역습이다. 팀의 주포일리만 은디아이의 날카로운 발끝과 결정력은 아스널의 수비진을 괴롭힐 주무기이며 수비의 핵 제임스 타코우스키가 버티고 있는 통곡의 벽라인은 아스널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준비를 마쳤다. 에버턴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끈적한 수비 후 세트피스 한 방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완벽주의 철학이 그라운드 위에 구현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11승을 거두는 동안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웠다. 아스널의 강점은 유기적인 포지셔닝과 측면 파괴력이다. 에이스 부카요 사카와 캡틴 마르틴 웨데고르의 우측 라인은 리그 최강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에버턴의 왼쪽 수비를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다. 중원의 데클란 라이스는 에버턴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며 볼 배급의 줄기 역할을 할 것이고 수비진의 윌리엄 살리바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에버턴의 롱볼 축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아스널은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고 에버턴의 밀집 수비를 템포 조절과 부분 전술로 허물어뜨리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순위에서는 아스널이 확실히 앞서 있다. 하지만 에버턴 원정, 특히 에버턴 특유의 늪축구는 아스널에게 항상 까다로운 숙제였다. 하지만 아스널의 현재 기세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고려할 때 아무리 홈 이점을 갖는 에버턴이라 할지라도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스널이 점유율에서부터 압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유연한 전술 아래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앞세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홈에서의 위력은 배가 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라는 세계 최강의 원투펀치가 이끈다. 이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세비야의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중원에서는 주드 벨링엄이 공수를 조율하며 결정적인 순간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득점을 노릴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다득점 승리를 거두고 선두 탈환의 의지를 다질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세비야는 마티아스 알메이다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을 진행 중이나 원정 성적 부진과 수비 불안으로 인해 9위에 머물러 있다. 8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강팀을 상대로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세비야는 최전방의 이삭 로메로가 제한적인 기회 속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며 골키퍼 웨리안 윌란의 신들린 선방쇼가 없다면 승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비야는 베르나베우 원정의 부담감을 안고 있기에 라인을 깊게 내리고 6탄 방어로 버틴 뒤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수비적인 전술로 나설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전력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며 단연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 퀄리티가 세비야를 압도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무자비한 공격력을 뽐내는 반면 세비야는 이번 시즌 원정 수비가 매우 허술하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속도를 세비야의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의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승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